양극화, 그것도 초양극화, 하이퍼 양극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싸지는 것들은 계속 더 비싸질 겁니다.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것들을 잡을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자산이 증가하니까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만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적당한 선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특히 시니어 분들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세머TV 구독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에 모든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경제, 자산이 조금 더 증가하고요. 그 자산 증가한 걸로 여러분들의 생활이 좀 넉넉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게 좀 시니어 TV죠? 네, 맞아요. 60, 그렇죠. 70, 80. 네, 그러면 두 가지를 일단 나눠 볼 텐데, 일단 전반적인 이제 시대를 아우르는, 연령을 아우르는 이제 키워드를 꼽으라 그러면 양극화, 그것도 초양극화, 하이퍼 양극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비싸지는 것들은 계속 더 비싸질 겁니다. 그리고 오르지 않는 것들은 이제 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중간 어디쯤에서 우리 선택을 해야 될 텐데,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것들을 잡을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자산이 증가하니까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당한 선에서 좀 멈추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적당한 선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 시니어 분들한테는 이런 키워드를 드리고 싶어요. 컴팩트, 부동산 용어로 이제 컴팩트 시티라는 말씀도 쓸 수 있는데, 압축이라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몸테크라고 하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부지런히 찾기도 하고, 막 젊었을 때는 이제 그런 거 가능했는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40대 한 후반대부터는요,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 그냥 컴팩트 시티가 완성된 입지들, 그런 곳에다가 보금자리 만드시는 것들에 좀 집중하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단은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종합병원 이런 거 말고 뭐 치과, 안과, 내과, 이비인후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수시로 가야 되는 것들, 약국도 있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지금 젊은 분들이야 온라인으로 인터넷에서 다 하지만, 우리는 은행이 있으면 좋겠어. 뭐 은행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쇼핑을 하러 가야 되면은 백화점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마트나 하다못해 뭐 편의점, 슈퍼마켓도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이 좀 한 마을에, 한 스트리트에 다 있는 곳들, 그런 콤팩트 에이리어, 콤팩트 시티를 집중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공급 대책이 백지수표로 갔다는 것은요,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예요. 정부가 9월 7일 대책 때 공급 대책을 내놨어요. 이제 한 해에 27만 채씩 5년 동안 135만 채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정책을 보자마자 집값이 막 폭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35만 채가 공급될 건데 왜 갑자기 집값이 폭등을 하지? 일반인들도요, 135만 채라고 하는 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근데 135만 채를 또 어떻게 발표했냐면은, 입주가 아니라 착공을 목표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목표는 달성할 수 없거든요. 그럼 착공도 135만 채가 안 된다고 하면은 입주는 얼마나 적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백지수표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결정이 되지 않았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급의 기다림보다는 확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있는 상태 내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럼 어떤 입지를 선택해야 되느냐, 내가 갖고 있는 생활 범위, 환경들을 다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직장 출퇴근성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시니어분들은 더 그렇고요. 물론 은퇴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을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출퇴근성 이 불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특히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도로 이용 편리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철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도 한 선배님과, 이름 되면 알만한 선배님이세요. 이제 그분이 이제 올해 만으로 65세가 됐대요. 그래서 김 소장, 난 올해부터 지하철이 공짜야 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뿌듯해 하시는 겁니다. 그분 강남 사세요. 되게 부자분이신데, 뭐 희망하시면은 이제 운전수를 두시고 개인적으로 하셔도 될 만큼 부자신데도 그렇게 기쁘시다는 거예요. 공짜로 지하철을 탄다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요, 저는 시니어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상관없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곧 은퇴하시게 되면은 아마 그게, 그런 입지를 선택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직주 근접,
만약에 직장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전철역이 있는 곳이다. 예, 이런 거 되게 환승하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다. 이런 노선 역세권은 저는 강추이고요. 두 번째로 생활 편의시설 이용 편리성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일단은 병원, 그다음에 은행, 그리고 이제 쇼핑할 수 있는 것들, 거기다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녹지공원. 그다음에 또 뭐 한강 뭐 이런 건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녹지공간, 수공간이 근처에 있다, 공원이 근처에 있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도만 체크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시니어분들은 솔직히 이제 자녀분들이 아이들이 컸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가 있는 분들은 학교 근처나 학원가가 있는 부분들을 체크할 텐데 그거는 이제 리스트에서 빼놔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젊은 층들보다는 주택 구하기가 좀 쉽다. 예, 그렇게 좀 제안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요. 부동산을 다 팔아서 그 돈으로 주식을 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올해는 주식이 올라갈 게 뻔히 보이는 시장이거든요. 지금 정부가 엄청나게 주식 쪽으로만 돈을 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규제를 하는 것이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서 한다라기 보이기보다는 그냥 부동산으로 가는 돈을 조금이라도 주식시장에 넣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투기꾼들, 투자자들 돈을 막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무주택자들이 1주택 하는 것들도 막고 있고 1주택자들이 상급지로 이사 가는 것도 막고 있거든요. 대출 규제 이런 걸로. 심지어는 전세입자들이 더 좋은 전세로 가는 것도 막고 있어요. 대출을 줄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사를 하지 말라예요. 이사할 돈으로 주식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인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부가 노력하면요. 주식 올라요.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4,000포인트 중반까지 왔고 5,000포인트가 앞두고 있는데 4,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가 가게 되면은 웬만한 좋은 종목들은 2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이 보이는 시장에서 주식을 한 종목도 안 산다. 한 개도 안 산다.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저는 여윳돈으로 잘 모르겠으면 제일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거, 현대자동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잘 나가고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하나 좀 사주시자. 재미죠. 재미있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네. 강남 한강변 벨트를 이길 것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정점에 있는 아파트가 저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라고 생각하는데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가실 수 있고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그것들을 제가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를 목표로 하면 할수록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게 젊은 분들은 제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50대가 넘어가신 분들한테 몸 테크해, 몸이 아파도 돼 이런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적당히 현실과 타협을 하는 것들이고요. 지금 이제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선책, 차차선책을 착해야 되는데 그래도 행복한 것은 본인이 좋아하는 환경들이 한강변이 아닐 수 있거든요. 나는 녹지 공간이 좋아. 산이 좋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한강변보다는 산이 많고 녹지 공간이 있는 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남산 좋습니다. 남산 그래서 남쪽으로는 한강 접하고 있지만 북쪽으로도 좋은데 그쪽은 한강 안 접해 있거든요. 근데 남산 좋아요. 뭐 장충동이니 신당동이니 이런 지역도 중구 있어요. 중구에도 살만한 곳이 많고요. 이건 저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저도 녹지 공간이 좋거든요. 저는 은퇴하면요 종로구 가서 살라 그래요. 종로구. 근데 이제 종로구에서 산다는 사람을 제가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왜 종로구를 좋아하냐면은 전 역사문화재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박물관 좋아하고 미술관 좋아해요. 그다음에 고궁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모든 요소를 유일하게 다 갖춘 것이 종로구예요. 수공관도 좋아하냐고 수공관 좋아하죠. 있어요. 청계천 있잖아요. 청계천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종로구에서 한강처럼 많은 수량은 없지만 수공관도 있고 인왕산, 북악산, 심지어 남산도 멀지 않고 이런 좀 자연 환경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고궁에다가 박물관에다가 미술관에다가 심지어 대부분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종로구 중구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처음에 시니어분들 전철 꼭 챙기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서울 지하철이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있는데요. 무려 6개가 지나가요. 전철의 아주 그냥 끝판왕입니다. 종로구하고 중구는. 예, 그래서 저는 한강만 포기할 수 있다면 한강에 대한 로망만 없다면은 오히려 저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이런 데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원하시는 주택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서울은 25개구요. 면적이 경기도의 뭐 몇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는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 뭐냐면은 훨씬 넓고 선택할 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서울보다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성비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금액이면은 선택의 대안이 많습니다. 서울은 제가 이런 말씀드린 조건들 대충 다 갖추려면은 한 20억 들어가. 아무리 적게 들어가도요. 근데 경기도에서 20억이면요. 제일 좋은 걸 사. 그러니까 제가 서울서 20억이면은 중위권이야, 중위권. 근데 경기도에서 20억권이면 제일 좋은 거 사거든요. 그 말만 들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서울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몇몇 지역을 드시면은 서울보다 훨씬 좋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일단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어요. 1등은 과천입니다. 과천은 매년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그다음에 깨끗한 도시, 범죄가 없는 도시, 뭐 아무튼 이런 것도 종합 평가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과천은 대부분 1등 아니면 2등을 해요. 그럼 모든 순위에서 거주 환경을 따지는 그 얘기는 너무 좋은 거죠. 예. 과천도 녹지 공간, 수공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직주 근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천은 직장도 많아요. 일단 정부청사가 있죠. 정부청사만 옛날에 있었는데 최근에 지식정보타운, 지정타라고 하는 또 환상의 일자리가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다 IT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들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기업들이 서울 강남구하고 분당구, 그러니까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었는데 최근에 지정타를 개발함으로써 거기다가도 그런 양질의 대기업들, IT 업종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과천은 정부청사하고 이런 IT 업종들이 들어와서 지역에다가 세금도 많이 내주고 안정된 또 이런 인프라도 많이 깔아주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천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종로구랑 똑같아요. 박물관 있고요. 미술관 있고요. 서울대공원이 있고요. 서울랜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은 일단은 이제 자녀분들과 보통 독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녀분들이 잘 안 찾아오시는 것들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과천에 살면요. 손자들, 손녀들이 와요. 서울랜드 때문에. 손잡고 주말마다 데려가 보세요. 매주 온다 그럴걸요? 그런 유혹거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며느리가 또 욕을 하겠죠. 아, 왜 노는 데 들어갔냐고. 그러면은 그때 손을 잡고 서울미술관은, 현대미술관은 가면 됩니다. 있어요, 과천에. 그러니까 이게 교양 공간, 노는 공간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애들 뭐 실내만 있으면 뭐 몸이 나빠집니다. 운동하면서 관악산 데려가도 되고요. 청계산 데려가도 돼. 모든 게.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된다. 경마장 가서 뭐 한 10,000원 정도 걸고 배팅 게임도 해도 되고. 그러니까 과천 같은 경우는 서울이 뭐 안 갖고 있는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예, 과천 좀 비쌉니다. 근데 예, 아까 말씀드린 10억에서 20억 정도는 있어야지 과천에 20평대가 들어간다.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1등이에요. 과천은 서울로 따지게 되면요. 강남구 서초구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천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집지는 성남입니다. 예, 성남 분당 좋고요. 판교 좋고요. 여기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중원구, 수정구도 좋아요. 여기는 예전에는 추천 안 드렸는데 최근에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끝나서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8호선도 들어왔어요. 8호선도 이제 개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 가기도 편해요. 저는 이제 어른들의 놀이터 중에 제일 좋은 게 좀 백화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남시에는 분당에는 이제 백화점도 많아요. AK 프라자도 있고 롯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대형 쇼핑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8호선 타면요. 어디까지 가냐면 잠실까지 가거든요. 잠실 가면 시그니엘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백화점 딱 2개가 딱 떠오르는데 반포동에 있는 신세계 강남점하고요. 롯데 잠실점에 있는 시그니엘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전철로 올 수 있는 입지들은 되게 좋은 입지죠. 그러니까 반포는 너무 비싸니까 논외로 할게요 이제. 근데 요 8호선 라인들은 너무 좋거든요. 잠실을 갈 수 있으니까.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남, 요 이제 중원구, 수정구도 좋고요. 북쪽으로 갈 수 있어요. 북쪽으로 가게 되면요. 또 어디가 있냐면은 구리시가 있어. 구리시는 작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과천 같은 곳이에요. 아마 행정구역, 인구 이런 걸 따지게 되면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작은 도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작은 대신 다 몰려 있어. 제가 아까 컴팩트 시티 말씀드렸잖아요. 컴팩트 시티에 제일 부합하는 게 좀 구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렴해. 왜? 경기도도 이 서울에 붙어 있는 남쪽은 비싼데 북쪽은 비싸지 않아요. 구리는 저렴하게 남쪽에 있는 인프라만큼을 누릴 수 있고 잠실 시그니엘을 갈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입지다. 구리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쪽 서쪽으로 좀 볼게요. 서쪽으로 오게 되면은 좀 고양시 너무 좋아하고요. 저도 이제 신혼을 이제 고양시에서 보냈는데 좋았어요.
특히 애들 키우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수영장, 그다음에 유치원들, 학교, 초중고까지는 거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고양시에서 애들 키우면서 일산 같은 경우는 호수공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울림놀이 뭐 이런 뭐 공공 체육시설도 있고요. 뭐 스케이트 링크도 있고요. 아무튼 서울에 없는 쾌적한 것들이 뭐 시간당 2,000원, 3,000원이면은 막 진짜 즐길 수 있거든요. 가장 적은 돈으로 아이들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곳이 좀 고양시라고 생각하는데 쌉니다. 어마어마하게 싸요. 여기는 8사가 5억 정도밖에 안 해요. 정말 싼 거거든요. 왜 이 가격을 말씀드리냐면요. 지방에도 그 가격이 아니고 더 비싸요. 그러니까 서울에 붙어 있고 심지어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해요. 근데 고양시가 왜 이렇게 쌌냐 지금까지는 고양시가 강남이 일자리가 제일 많은데 대각선 반대편에 있어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쪽 구리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성남은 강남까지 오기가 쉬운데 고양시 지금 상당히 멀었었거든요. 근데 2026년도부터는 이게 해결이 돼요. GTX-A가 지금 개통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서울역까지밖에 안 오거든요. 올 2026년도 하반기 때부터는요. 삼성역은 개통을 아직 못해요. 2년 후에 하는데 삼성역을 밑으로 관통해서 수서역까지 옵니다. 그럼 수서역도 강남구잖아요. 거기까지 오면 강남 출퇴근이 편하거든요. 그러면은 파주 운정에서 수서까지 오는데 30분밖에 안 걸려요. 30분도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은 강남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권 일자리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저렴한 주택으로 쾌적한 환경을 누리신다고 하면은 특히 시니어분들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파주 운정 초역세권 좋고요. 일산 킨텍스 너무 좋고요. 더 추천하는 거는 고양시 덕양구. 여기는 대곡역이 있고 창릉역이 있어요. 창릉역은 이제 2년 후에 개통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주변 어디 뭐 구축으로 따지게 되면 화정동, 뭐 신축으로 따지게 되면은 뭐 삼성지구 뭐 이런 데들 가시면은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합 쇼핑몰입니다. 걷고 싶으시죠, 밥 먹고. 근데 걸을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녹지공간, 수공간, 그러니까 뭐 양재천, 강남 양재천 근처는 걸을 데도 많고 한강 주변은 걸을 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것들인데 이게 한강변이나 양재천 주변이 아닌데도 걸을 공간이 많은 곳이 있어요. 바로 스타필드입니다. 전 스타필드 부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스타필드 비지가 좀 동떨어져 있어요. 메인 입지랑. 근데 저는 이제 그 고양시 덕양구 삼성 신도시 가면요. 도시의 한가운데 있어요. 동산마을 22단지랑 뭐 아이파크 2차 그 사이에 딱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필드는 이제 지하 2층부터 이제 4층까지 딱 있는데 그걸 다 돌잖아요. 만보예요. 그럼 운동 따로 할 필요도 없잖아요. 거기 수영장 있습니다. 극장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 있고 뭐 트레이더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놀고 스타벅스가 그 안에만 4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맛집 찾잖아요. 맛집을 굳이 찾아가서 줄 서는데 스타필드에 그 우리가 전 세계 전국에 있는 맛집들을 다 갖다 놨어요. 체인점이죠. 전용진 회장님이 그런 거 맛집을 좋아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식당들을 다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먹고 영화 보고 수영하고 사우나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다 돈 들어간다. 그냥 걷기만 해도 돼. 그게 가능하게 스타필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타필드 옆부지들 특히 시니어분들한테는 정말 강추. 개 키우시잖아요. 대부분 백화점 개 못 갖고 들어갑니다. 스타필드 1층은 개 갖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그래서 스타필드 옆에 있는 단지 강추. 동산마을 22단지 강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